짬뽕, 짜장, 탕수육, 부먹, 찍먹. 살다 보면 그것이 크든 작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선택지가 많고 다양한 관점의 후기가 있다 보니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예 전문가가 결정을 해주는 앱이나 아이의 복불복으로 랜덤 사다리 타기 앱 같은 게 사랑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것을 결정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특히 요즘 세대, 1980년대, 90년대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텔레비전, SNS, 데이트 등등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있기를 결정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결정에 후회 없으시도록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Hello to seas and mountains.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2월 13일 화요일 밤 밤의 창가에서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저 스텔라장과 플레인이 함께한 보이저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지형 씨 대신 스텔라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DJ로서 두 번째 인사네요.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결정장애 얘기를 했었죠. 짬뽕, 짜장, 또 탕수육, 부먹, 찍먹.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입니다만 여러분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참 궁금한데요. 제 아는 언니는 부먹, 찍먹 그런 게 어딨냐, 그냥 그 찍어 먹을 시간이 어딨냐 이러면서 뭐든지 그냥 다 부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생라면을 부셔 먹을 때도 찍어 먹거든요. 소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 가루 스프를 찍어 먹는데 저는 뼛속까지 찍먹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가지 선택에 이렇게 기로에 놓여 있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을 때가 있는데 결정장애, 저도 되게 결정장애가 심한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뉴판 앞에서 이제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을 보면은 정말 그냥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여러 명의 친구와 같이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걸 먹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좀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편인데 최근에 유행하는 배달 어플은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는 고객을 위해 아무거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겠죠. 아예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적어놓은 식당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뭘 주문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도 좀 싫은 게 있어요. 주문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그게 걸리면 막상 아무거나를 달라고 했지만 진짜 아무거나를 줬을 때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결정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이 가장 힘드신지 궁금하네요. 커피인지 핫초코인지, 아메리카노인지 라떼인지, 아니면 아메리카노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뜨거운 아메리카노인지,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이런 사소하지만 매일 하는 결정들, 나도 이런 결정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 있으시면 어떤 게 고민이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함께 결정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스디의 스디의 선택도 있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2842,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모바일 앱으로도 듣기와 참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BBS 보리를 검색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래 장디의 결정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걸 왜 스디로 읽었냐면 사실 뭐 제가 스텔라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스디냐 뭐 아니면 제가 본명이 성은이니까 뭐 성은 성디 뭐일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장씨니까 장디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장씨는 이미 많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는 장디라는 애칭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또 저희 절친한 언니 한 명이 스디가 훨씬 귀엽다, 입에 더 잘 붙는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피디님하고 작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디를 하지 않고 스디를 하겠다고. 그래서 스디의 선택 코너 이따 있으니까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찾아주실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www.bbsi.co.kr로 들어오셔서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방문해 주시고요. 그곳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매주 2분께는 사찰음식 전문회사 금바루에서 제공하는 불가수행식, 자연선식 한 달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그대 앞에서 던져두었던 말 너무 소중해서 안겨두었던 말 밤의 창가에서 꺼내들어봐요 밤의 창가에서 나와 함께 이재영의 밤의 창가에서 BBS 불교방송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17분 54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각자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힘든 점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08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소스에 푹 담가 먹는 단먹이 진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찍먹도 부먹도 아니고 단먹이 진리라. 근데 사실 이거 찍먹이랑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소스에 푹 찍어 먹는, 담가 먹는 이게 참 어감의 차이인데 뭔가 찍먹보다 단먹이 더 이렇게 푹 담가 먹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그냥 찍먹이 약간 같은 음악이지만 이 음악에 어떤 사연, 어떤 추억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처럼 들릴 때가 있죠. 오늘은 음악과 함께 추억,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음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들, 차트지를 뒤적이고 CD장을 뒤적이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앨범은 바로 김동률 씨의 음반입니다. 저의 최애 앨범인 5집 모놀로그를 가져왔는데요. 김동률 하면 일명 베토벤을 아는 발라더라고 하죠. 클래식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음악, 대한민국 발라드 가수 중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동률 씨는 초등학교 때 처음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한 거면 뭐 거의 모차르트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에 악보를 100장 정도 만들어서 그걸 500원에 파셨대요. 뭐 그 당시에 500원이 지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작곡을 한 악보를 그렇게 파셨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좀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초등학생이 했다고 보기에는 좀 비범한 뭔가 그런 경제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이 자본주의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100장을 500원에 팔면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봤는데 뒤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은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우셨는지 그때 그렇게 500원에 팔았던 악보를 다시 100만 원을 주고 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김동률 씨가 만든 악보 500원에 산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100만 원에 다시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좀 되게 괜찮은 재테크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이렇게 100만 원을 주고라도 회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작곡을 시작하셔서 그런지 전람회의 졸업은 중학교 3학년 때 완성한 곡이라고 하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완성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성도가 높은 곡인데 네, 역시 떡잎부터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을 한 후 친구인 서동욱 씨와 함께 전람회를 만들어서 1993년도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했고 여기서 대상과 특별상을 모두 따내는 대박을 터뜨리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원래 이게 특별상이라는 게 없었대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 엄청난 친구들에게 우리가 대상 하나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급조해서 만든 심사위원 특별상을 주셨다고 합니다. 1993년이면은 저는 3살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어린 시절에 잘 몰랐지만 네, 하지만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람회의 활동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는데요. 1997년 1월에 전람회 3집 졸업을 발표하고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해체를 하고 나서도 김동률 씨는 솔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셨고 정말 명곡들이 많죠.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앨범은 김동률 씨가 솔로 활동을 하면서 냈던 앨범 중에 5집 모놀로그 거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이죠. 가장 유명한 출발이라는 곡 먼저 듣고 올 텐데요. 아까 이 선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이 시간대에도 여기 말고 다른 라디오에서도 어디선가 이 곡이 나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5집 모놀로그에서 가장 간판 같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듣고 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출발 선곡했습니다. 그러면 출발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도 이 음반, 이 음악에 대한 기억들 문자로 함께 풀어주세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 음반 7번째 시간인 오늘 골라온 음반은 2008년에 발매된 김동률 씨의 모놀로그입니다. 이 음반이 벌써 10년이 됐네요. 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역시 명곡은 시간이 지나도 네, 그 색채를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638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동률 씨 출발 불교 방송에서 자주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아까 이거 라디오에서 굉장히 단골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 곡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이 곡을 여기 그 라디오 파일 만들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이게 여태까지 이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몇 번 재생이 되었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놀로그에서 이제 그 몇 곡들은 이제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는 곡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출발 같은 경우에 200회가 넘도록 재생이 되었다는 네, 걸 보고서 네, PD님께서 이거 당분간 안 뜨실 거라고 하셨는데 네, 또 어디선가 또 다른 방송에서 아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8971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동률옹의 5집이라니 앨범 꺼내왔어요. 같이 보면서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동률옹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참 그쪽에 이제 그 친하신 뮤지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유희열 씨도 계시고 또 윤종신 씨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그렇게 다들 팬분들이 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막 희열옹, 종신옹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옹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의 연배는 사실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들은 막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씁쓸해 하시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친근하게 동료롱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앨범을 꺼내 오셨다니까 네,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더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4346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김동률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아, 그죠. 이런 출발 같은 노래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 근데 김동률 씨 음악 중에 되게 슬프고 우울한 곡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막 뭐 사랑은 참 우스워라 뭐 기나긴 날이 지나도 뭐 이런 거 들으면은 하루가 좀 그렇게 밝게 시작하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출발 이런 거 들으면은 정말 기분 좋죠. 저도 사실 이 음반을 언제 제일 많이 들었냐면 2008년에 이 음반이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니라 대학교 가고 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2015년이었나요? 3년 전에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음반 같은 경우에 김동률 씨의 음반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돌려들었던 음반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 졸업 그 석사 그 뭐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치자마자 제가 여행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 가는 기차 안에서 이 앨범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이 출발이라는 곡이 딱 첫 곡으로 딱 나오는데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큼 그 가사가 정말 하나하나 콕콕 저한테 박힌 적이 없어서 정말 그 먼지 낀 카메라와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가사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음반이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깊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갔던 생각만 해도 그 앨범 커버가 떠오르고 하는데 지금 앨범 커버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김동률 씨의 노래를 하나를 더 듣고 올 텐데요. 이번 음반에서 또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앨범에서 재생수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아이처럼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도 많이 좋아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도입부만 들으셔도 이게 아이처럼이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들으면서 저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아이처럼 듣고 올게요.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있게 말해놓고 자라나는 욕심. 김동률의 아이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좋기만 한 곡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좀 약간 그래도 가만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고 싶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이 김동률 씨의 약간의 독특한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데 이게 보통 앨범을 내실 때 보통 이렇게 메인 타이틀로 미는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다른 수록곡이 더 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람회 2집에 이방인과 취중진담, 그리고 카니발 시절에 그땐 그랬지와 거위의 꿈이 타이틀이 아닌데도 떴다고 합니다. 카니발의 타이틀이 그땐 그랬지라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땐 그랬지도 유명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거위의 꿈을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그땐 그랬지가 타이틀곡이었군요.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카니발을 같이 하셨던 이적 씨 같은 경우도 패닉의 1집 같은 경우에 타이틀이 다 달팽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아무도라는 곡이 있거든요.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도가 타이틀인데 그게 타이틀이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그 곡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팀을 결성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네. 그리고 솔로 1집에서 배려와 기적, 그리고 솔로 4집에 이제서야와 욕심쟁이, 솔로 5집에 다시 시작해보자와 아이처럼까지 뭐 그런 게 계속 이제 타이틀이 아닌데도 히트를 많이 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타이틀곡 그게 나야 또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뭐 근데 타이틀이 뭐 좋지 않아서 다른 게 히트를 친 게 아니라 타이틀도 좋은데 수록곡들까지 좋아서 이제 전곡이 다 히트를 쳤는데 그 중에 좀 수록곡들이 더 많은 히트를 쳤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라디오를 DJ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김동률 씨도 라디오 DJ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 K본부에서 라디오 김동률의 뮤직 아일랜드를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 라디오를 그만둔 이유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은 이제 뭐 정규 앨범 작업을 한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콘서트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만둔 이유가 라디오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라디오를 하는 건 물론 너무 행복하지만 이게 너무 행복해서 그만둘 정도로 행복할 수가 있나 싶은데 이게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살면서 힘든 것들이 라디오를 하면서 전부 해소되어 버려서 정작 노래를 만들려고 보니까 마음에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고 되묻다가 결국 그만두기를 결정을 하셨대요. 이게 창작자는 약간 고뇌도 있고 좀 삶에 이렇게 우여곡절도 있고 힘이 들어야 뭔가 곡으로 이거를 좀 표출을 하고 싶고 곡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라디오로 다 해소가 되니까 곡을 쓰기가 참 힘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가수 좀 힘든 일이 많았던 가수의 앨범 이제 인터넷 댓글에 이 가수에게 있어서 그 불행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 이제 행복을 내려놓고 좀 더 고된 길을 가면서 음악이라는 본업을 찾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일주일만 하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해소를 해버려서 곡을 못 쓰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문자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151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김동률님의 노래는 저의 청춘을 함께 했었죠. 가슴 시린 짝사랑도 두려운 미래도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햇살이 미련 가득한 제 손을 가만 잡아주었던 많은 노래들 이 시간에 다시 들으면서 잠시 그 시절로 가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김동률님 하면은 가슴 시린 짝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짝사랑이 있죠. 뭐 헤어지고 나서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짝사랑의 형태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말 한 번 붙여보지 못한 대상에 대한 짝사랑도 있고 아니면은 또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예전의 연인 뭐 그런 짝사랑도 있을 텐데 제가 전에 김동률 씨의 앨범을 듣거나 곡들을 들으면 아니 도대체 이런 가사를 쓰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처절한 가사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인생은 얼마나 힘든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라디오를 그만두셨나 봐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하면은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아까 출발이 제일 이 앨범에서 유명한 노래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 김동률 씨가 진짜 우울한 곡을 쓰실 때 저는 그게 훨씬 더 뭔가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게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귀향 그 앨범에서도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보다도 귀향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는 뭔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가사잖아요. 근데 귀향은 그냥 진짜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정말 꿈에서 보는 옛 연인에 대해서 그 당시 저는 옛 연인도 없었는데 엄청 슬퍼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561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금 산업안전기사 공부하며 대장님 목소리도 듣고 김동률 음악도 들으니 최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대장님이라는 호칭이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저희 팬들이 저를 초코잼, 대장 초코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스텔라장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초코잼 브랜드 중에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팬클럽 이름이라 가지고 대장 초코잼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제 목소리도 들으시고 김동률 음악도 들으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들으면서 하시면 더 솔직히 집중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듣고 나서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것보다는 듣고 나서 이제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으러 갈 텐데요. 김동률의 더 콘서트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환호 속에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수많은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들의 여행을 떠나네. 김동률의 더 콘서트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콘서트를 직접 간 것도 아닌데 너무 이 웅장한 사운드에 심취해서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 곡이 실제로 김동률 콘서트를 가면은 콘서트의 문을 여는 첫 곡으로 많이 부르신다고 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보통 그 콘서트를 하실 때마다 너무 빨리 매진이 되곤 해서 제가 김동률 씨가 게스트로 오는 콘서트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콘서트 처음 시작할 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절대 뭐 녹화나 사진 같은 거 촬영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김동률 씨가 등장하는 순간 정말 여기저기서 이 휴대폰들이 올라가는 게 아주 진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찍지 않았지만 그냥 나도 찍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897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앨범에서 오래된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이별 후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동률 오빠만의 표현법, 그런 감성이 가득 담긴 가사가 좋은가 봐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곡을 오늘 이 앨범의 마지막 소개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의 덕질은 따로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노래 듣고 올게요. 우연히 찾아낸 낡은 테이프 속에 노래를 들어서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계절을 좋아한단 것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내가 이상한 걸까요?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2부를 열어준 곡은 가을방학의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였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3,274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 넘는 국민들이 다 이렇게 국민 대이동을 하는 건데, 이러니까 당연히 차가 막힐 수밖에 없겠죠. 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 그리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가 가장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안 그래도 막히는데 막 통행료까지 내고 그러면은 더 막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네, 통행료라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휴 시작되는 15일 자정부터 끝나는 17일 자정 사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0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려나요? 네, 15일 0시부터 17일 자정 사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니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하기 힘들다 싶은 거 있으시면 바로 결정해 드릴 테니까 사연과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2842, 샵 2842로 문자 주시거나 보리 앱 게시판을 통해 글 올려주세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 텐데요. 전하는 말씀 이후에 광고 듣고 네, 오늘 스디의 선택곡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네, 스디의 선택. 오늘 제가 선택한 곡은 바로 4221님께서 신청하신 아이유의 반편지였습니다. 신청 사연 읽어드릴게요. 스텔라장님께 선택받고 싶어요. 네, 선택받으셨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싶어요. 2월 20일이 저희 딸 생일인데 다른 선물보다 손편지 적어주려고 해요. 대학교 4학년이 되니 나름 고민이 많아지나 봐요. 격려의 글 보내주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학교 4학년이면 이제 졸업하는 네, 학년이겠네요. 그러면은 진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손편지를 잘 안 쓰는 어머님이셨다면 더욱 큰 감동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뭐 다른 거 갖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돌려 한 번쯤은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서로 이렇게 뭐 손편지를 많이 주고받고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의 손글씨를 제가 볼 일은 뭐 이제 국 냄비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라 뭐 이런 거 이제 놓고 나가실 때 그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언제부턴가는 그냥 뭘 갖고 싶다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게 되게 당연해졌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근데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선물을 열었을 때 뭔가 좀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기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필요한 거를 좀 알고 사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요새는 그렇게 실용적인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뭐 설 계획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10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는 고향이 계룡산 신원사 아랫마을이에요. 아름다운 명산이 있죠. 연휴가 얼른 와서 달려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향이 이렇게 좀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동네면 정말 한달음에 뛰어가고 싶죠. 저는 다 수도권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공기가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165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15일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가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만두를 100개 정도 만들고 있어요. 가족들이 엄마표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설 연휴에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물론 뭐 저도 라디오를 합니다만, 뭐 연휴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만두가 100개면은 한 사람당 뭐 많이 먹으면은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크다고 가정을 하고, 뭐 한 6개, 7개 정도 먹는다고 했을 때, 대가족이신가 봐요. 아니면 대식가 가족이든지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두 하니까 만두 관련된 다른 문자가 또 온 게 있어요. 박명자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설 맞아서 만두 빚어서 냉동고에 얼려놓고 미리 우리 집 양반하고 큰 집에 차례 지내고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두를 이렇게 미리 빚어서 냉동고에 얼려놓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외가에 가서 같이 만두를 빚어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냉동 제품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오거든요. 맛있어요. 1452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설에는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고 어머님 시댁 천호동에 갑니다. 이렇게 뭐 네, 집에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큰 집인 경우에는. 네, 저희 집도 네, 친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큰 집이고 그래서 저는 외가만 방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인천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스디의 선택곡도 들으시고 다양한 사연들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은 매일 2부에 이렇게 한 곡씩 여러분의 신청곡을 배달해드리는 시간이라서 그날 밤창가에서 꼭 듣고 싶은 곡과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스디의 선택을 이용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저는 다시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오추 프로젝트의 내가 더 좋아해, 그리고 어쿠르브의 잠깐만요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맘을 어떻게 표현할지 내게 이미 모두 다 BBS 불교 방송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손성목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스텔라장님, 실명이 궁금하네요. 아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냥 스치듯 지나갔었죠. 뭐 실례일 것까지 있나요? 저는 본명이 장성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관한 질문도 꽤나 많이 받는데 그때 여기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은이라는 이름이 제가 별성자에 은은자를 써요. 한자를. 그래서 이제 실버스타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께서 제 이름이 발음이 너무 어려우시다고 나는 너를 스텔라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셔서 스텔라가 이제 별이라는 뜻이 있어서 또 성은도 그렇고 같이 S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 친구들은 저를 다 스텔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본명처럼 쓰고 있는 이름이에요. 본명은 성은입니다. 4346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결정장애에 관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달째 금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나는데 고민이 되네요. 저도 결정장애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결정을 내리기가 제가 결정 내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상 오니까 좀 힘드네요. 왜냐면 이 금주의 동기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는 가수분 같은 경우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뭐 콘서트 같은 거를 앞두고는 정말 입에도 안 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임신을 하셔서 금주를 하시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나는 자제를 못하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동기가 뭐 그냥 단순히 좀 더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라면은 뭐 막걸리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 너무 자제를 못해서 아예 끊기로 결정을 하신 거라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한 병을 부르고 이제 여러 병을 부르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3537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항상 퇴근길이라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스텔라장도 목소리 좋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퇴근길이시라니까 뭔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거 끝날 때까지 퇴근을 못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3537님보다 더 퇴근을 늦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작가님, PD님, 그 감독님들 다 그때 퇴근하시거든요. 네, 심심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1342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청소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청소하면서 방송을 들으면 청소가 더 잘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를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는 그냥 시끄러운 음악을 많이 틀어놓는 편인데 제가 어떻게 좀 청소에 더 도움될 수 있는 곡들을 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참여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샵 2842, 샵 284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뭐 신청곡이나 이런 거, 특히나 이 청소하면서 듣기 좋을 것 같은 노래들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바이바이 배드맨의 너의 파도.
1415의 I am blue 듣고 오셨습니다. 정진희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스디 개성있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목소리가 개성있다는 뜻인가요? 네. 뭐 평범한 것보다는 개성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훨씬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221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얼굴만큼이나 목소리도 예쁘시네요.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인데 얼굴이 보이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얼굴을 알고 계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4719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부인이랑 저녁 먹으며 듣네요. 늦은 귀가에 저녁을 못 먹었는데 너무 늦은 저녁이네요. 배고파 혼났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이 시간에 저녁을 드시는군요. 그래도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사람이 좀 그래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죠. 사실 저도 지금 이거 라디오 하기 직전에 저녁을 먹었는데 그 전까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도 혼났습니다. 사람은 저는 좀 배고프면은 성격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배에 뭘 좀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도 저는 항상 야식 같은 거를 이렇게 야금야금 챙겨 먹는 편인데 저녁은 먹어야 되지만 야식은 안 먹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는 창가에 앉아로 돌아올게요. 지금 노래를 듣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럼 창가에 앉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지러운 마음 하나둘 접어보게 어두고 깊어지는 밤과 함께 기다려 너의 목소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그대가 있어. 힘들었던 오늘도 괜찮아. 밤의 창가에서 서울대학로의 서울연극센터 1층에는 독특한 자동 판매기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음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묻는 자판기의 이름은 마음 약방. 미래의 망막증, 용기 부전,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 21에 이르는 증상 중 처방이 필요한 증상의 번호를 누르면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파주 경의중앙선 지하철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자판기가 있다. 높이는 1m 크기, 윗부분의 버튼을 누르니 3초 후에 폭 8cm의 종이가 나온다. 버튼은 짧은 글, 긴 글 2개. 무라카미 하루키부터 오르한 파무크까지 유명 작가의 시와 소설, 수필이 인쇄되어 있다. 톡 하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물건을 툭 하고 꺼내놓는 네모난 자동 판매기. 커피나 캔, 과자를 쏟아놓던 자판기가 재미와 낭만을 꺼내놓는 자판기로.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게 기계든 물건이든 인간의 빈 곳을 채워주는 쪽으로 거듭 진화한다. 내일의 자판기는 또 어떤 것을 우리 앞에 툭 내놓게 될까? 난 밀어붙인 거죠. 그렇지만 괜찮아. 창가에 앉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정인의 사랑은 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자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음 약방이라는 자판기, 그리고 파주 경의중앙선 지하철에 있는 이렇게 글을 주는 자판기,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었었는데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자판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특이하더라.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먹을 거, 마실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자판기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서울 대학로에 서울 연극센터 1층에 있다는 이 마음약방 자판기 저도 한번 가서 처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증상이 21가지가 거기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써있는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것들 중에는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 여기에 왠지 저도 해당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요새는 정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TV 시청도 할 수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연락도 원래 본연의 기능은 연락이지만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자기 전까지도 계속 그거를 붙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심해하면서도 이게 쉽게 고쳐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한번 처방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4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것은 변화가 오지요. 자판기도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깊은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뭔가는 영원하지 않을까요? 아, 네. 갑자기 윤상의 영원 속에라는 곡이 생각나네요. 거기 첫 가사가 영원한 건 없다고 네, 입버릇처럼 너는 말했지거든요. 네. 영원한 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판기의 유행 같은 거는 영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본 자판기들 중에 딱히 뭐 특이한 게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프랑스에 살던 시절에 거기는 그렇게 좀 샌드위치 같은 것도 자판기로 파는 게 많았고 거기에 이제 샌드위치 말고 사과나 배 같은 과일 같은 것도 그냥 자판기에서 뽑아서 먹을 수 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자판기 안에서 파는 내용보다도 그 자판기의 구조 이런 게 좀 달라서 보통 사과 같은 걸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다고 하면은 아니 그게 툭 이렇게 완전 강하게 바닥에 떨어질 텐데 그게 뭐 이렇게 멍들고 이러지 않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징 하고서 올라가서 그 사과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천천히 이렇게 안전하게 사과님을 모셔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일이 멍든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 자판기가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밖에를 잘 나돌아다니지를 않아서 요새는 자판기를 마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마를 때 자판기 같은 거 없으면 굉장히 좀 서글프죠. 뭐 여기는 왜 자판기도 없어 뭐 이러면서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문학 자판기 같은 경우에 글이 랜덤으로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뭔가 포춘 쿠키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포춘 쿠키를 그렇게 많이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그게 대단히 맛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궁금해서 뜯어보고 그걸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걸 이렇게 부셔서 안에 메시지를 꺼내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의 기억에 이렇게 대단히 남는 게 없는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정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포춘 쿠키는 네,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류은우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드라이플라워 자판기가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까 작가님도 잠깐 그 꽃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좀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까먹은 남자친구분들에게 이제 약간 최후의 어떤 보루 같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만나봤고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지은의 오늘은 하늘에 별이 참 많다. 오늘은 조금 돌아가도 지하철 말고서 버스를 타고 창밖에 358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문자 멘트부터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2시간을 다 듣네요. 진행을 잘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좋게 봐주셔서. 네. 하늘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듣네요. 목소리 너무 편하네요. 설 잘 보내서, 이거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설 잘 보내서 대굽니데 이거 이렇게 대굽니데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네 사투리를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이렇게 듣고 계시는군요. 차예경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스디 언니, 저는 고3이 항상 까마득하고 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고3이 되었네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부담되고 갈수록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들을 풀어도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진짜 나는 절대 고3이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고3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저는 지금도 제가 20대 후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도 마음속이 진짜 10대 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만큼 시간이 빠릅니다. 하지만 고3 시기 물론 좀 갑갑하고 힘들 수 있지만 주변의 친구들도 다 비슷한 마음으로 그 시기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마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힘든 고3 생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밤의 창가에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밤의 창가에서의 마지막 문자는 이 문자로 골랐습니다. 이혜영님의 문자예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연휴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다행히 설날 당일은 차례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고 동료들이 희생해 주더라고요. 병원은 3교대로 일을 해서 쉬는 날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모두 명절 아프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3교대를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이혜영님은 또 그래도 설 당일에는 차례를 지낼 수 있으시니까 다행이네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설 연휴, 그리고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곡은, 길구봉구의 이별 준비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꿈 꾸세요. 였었던 너 지금 어느 별에 있니? 난 아직도 이 별에 있어.